어떤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본 적 있나요? 쫓지도 않고 설명하지도 않고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다 갑자기 모두가 다시 가까이 다가오려고 허둥지둥하죠.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뒤로 물러서는 힘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힘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인간 심리의 근본적인 진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덜 접근하게 되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곁에 있고 항상 반응하고 항상 돕고 항상 에너지를 나눠주면 사람들은 당신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감사하기보다는 기대하게 되지만 당신이 더 이상 곁에 있지 않을 때 강력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역학관계가 바뀝니다. 당신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당신의 부재를 느낍니다. 이용했던 사람들은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너무 밀어붙이면 당신이 아낌없이 주는 에너지는 이제 그들이 얻어야 할 무언가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치 보내기 직전이나 말하기 직전의 순간처럼 그 순간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순간, 대답 대신 숨 쉬는 순간, 당신은 불을 뿜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침묵이 당신의 전략이라면 어떨까요? 힘이 강력하다고 배웠겠지만 사실은 침묵이 방의 분위기를 바꿔놓습니다. 역동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로 순환을 채우지 않으면 순환은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그룹 채팅처럼 작은 것부터 생각해 보세요. 보통은 바로 답장하고 항상 연락 가능하고 항상 설명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답장을 하지 않고 메시지를 읽지 않은 채로 남겨둡니다. 정당화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모든 것을 알아차립니다. 알겠죠? 그들이 묻습니다. 침묵은 신호가 됩니다. 그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움츠러들고 당신의 존재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단 한마디도 없이 권력의 균형이 재조정됩니다. 당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정당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행동입니다. 조용한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경험했던 모든 관계에서, 그리고 아마 당신은 그 관계에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겁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연결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접근, 즉 사람들이 위로하고 반응하고 받아들이는 당신의 모습에 대한 것입니다. 해결사, 달래주는 사람, 신호에 맞춰 폭발했다가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사과하는 사람. 당신은 그저 당신답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당신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당신의 모습을 연기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그들은 당신과 소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패턴, 당신이 관계에 길들여 놓은 감정적 예측 가능성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언제 움츠러들고 언제 굴복하고 언제 농담을 건넬지 알고 있습니다. 진실의 경계를 피하기 위해서죠. 그건 친밀함이 아니라 프로그래밍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반응이 더 신뢰할수록 당신은 더 많은 통제력을 내어줍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인 접근성은 억누르지 않을 때 지렛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항상 효과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반응을 얻기 위해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순간, 그건 연결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늘 그렇듯 당신을 미끼로 삼지만 이번에는 당신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방어도, 좌절도 없이 그저 침묵만 흘립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그들은 비틀거리고 당신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그 멈춤 속에서 당신의 힘을 되찾았기 때문에 대본은 무너집니다. 보세요. 그들이 진정으로 의지했던 것은 당신의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반응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소비하는 법을 배운 감정적 화폐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정체성에 반응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의 가치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눈에서 당신의 눈에서가 아니라 그들은 당신의 눈에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중립성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목소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그들의 힘이 있었던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이 당신에게 부여한 역할을 멈추면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이 누구와 상대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침내 진정한 당신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직하게 말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들은 당신의 시간, 당신의 접근성, 당신의 유용성을 존중하지만 당신의 시간, 당신의 신성한 한정된 시간은 다시는 돌려받지 못할 거예요. 시간은 거의 고려되지 않는데 사회가 사람들에게 당신의 에너지를 구독 서비스처럼 기대하도록 가르쳤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신은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예라고 말하며 줄 게 남았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자동으로 갱신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진실은 이겁니다. 당신의 시간은 영혼의 화폐이며 당신의 정열 대신 다른 사람의 혼돈에 시간을 쓸 때마다 아무도 당신이 저녁을 취소하는 것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파산하게 됩니다. 어느 날 밤 당신의 신경계가 휴식, 목욕, 책, 우울을 간절히 원했는데 대신 당신은 다시 전화 드라마를 시작합니다. 당신은 고개를 끄덕이고 공간을 유지하고 움츠러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그들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낮은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평화를 친밀함과 맞바꾼 것입니다. 보세요. 당신의 몸은 에너지입니다.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당신이 정하거나 정하지 않은 모든 경계는 진동 신호를 방출합니다. 기쁨, 명료함, 자존감 같은 높은 주파수와 죄책감, 분개, 고깔, 모든 강요된 감정 같은 낮은 주파수는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에너지적으로 당신의 진동을 낮춥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혼돈 패턴에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많이 할수록 당신의 영역은 더 잘 적응합니다. 당신은 경계 없는 당신의 그런 모습, 지나치게 접근 가능한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하고 그들은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저 당신이 방송한 주파수에 가라앉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영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당신은 고갈된 것이 사랑스럽고 자신을 버리는 것이 친절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교는 일종의 도덕적 우월감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동의하지 않은 것에 항상 예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열을 깨뜨리고 그 깨진 정열은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지어 육체적으로 만성적인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바로 그때 번아웃이 찾아옵니다. 마치 내 것 같지도 않은 삶을 사는 공허하고 무감각한 느낌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을 위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람들이 당신의 시간을 마땅히 써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것에 대해 누구에게도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신의 작품에 허가서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문제 속에서 편안해지도록 당신의 주파수를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언제든 필요할 때만 반응하도록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혼의 울림에 귀 기울이도록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거운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써 시간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분노에 휩싸여 보내는 매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삶은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라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저수지가 아닙니다. 그러니 문제는 단순히 누구를 지키려 하는지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의 어떤 부분을 잃어가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내가 거절해도 그들이 여전히 나를 사랑할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면 어떨까요? 그리고 내가 계속 예라고 해도 내가 여전히 나를 사랑할까? 라고 묻기 시작하세요. 당신의 영혼은 지치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확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당신은 확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위축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진실의 주파수를 존중함으로써 확장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당신을 조종하도록 내버려 두거나 그들이 당신을 떠나도록 내버려 두세요. 당신에게는 살아갈 삶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당신답게 느껴지는 삶. 지나치게 가까이 있는 것은 가장 미묘한 형태의 자기 삭제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있는 모습보다 당신이 제공하는 것을 더 사랑할 때 그것은 친밀함의 환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따뜻하지만 속은 공허하게 느껴지는 그런 삶입니다. 당신이 나타나고 지지하고 혼란을 누그러뜨리면 잠시나마 연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거래 이면에는 더 조용하고 더 불안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기능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은 도움을 주는데 너무 능숙해져서 그 모든 도움 아래 당신이 누구인지 아무도 묻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결코 알아차리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사랑처럼 보입니다. 감사처럼 들리고 신뢰처럼 움직이지만 사랑은 아닙니다. 유용성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구조자 역할을 더 오래 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의 상처로 인한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더 많이 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미묘하고 조용히 당신의 침묵에 얽매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필요한 존재가 되지 않으면서도 사랑받을 만하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는 더 깊은 진실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해서가 아니라 일단 그 진실을 명명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영이 속에 살아왔는지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것을 정체성의 혼란, 페르소나 속으로 자아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사회적 기대를 헤쳐나가기 위해 당신이 만들어낸 가면 말입니다. 그것은 조종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호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진정성이 불안하게 느껴질 때, 부드러움이 무시될 때, 당신의 진짜 목소리가 너무 방해가 되어 환영받지 못할 때, 당신은 적응하고 세상이 보상하는 것, 당신의 능력, 당신의 충성심, 당신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가면은 더 이상 액세서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감옥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연습만 하고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중요성을, 당신의 역할을, 당신이 필요를 채워줄 때만 당신을 명확하게 보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당신의 위치를 유지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유용성이 어디에서 끝나고 정체성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이 유용성과 얽히면 침묵은 위협이 됩니다. 고요함은 의심스러워집니다. 휴식은 반항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이 성과, 존재, 그리고 봉사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무엇이 될까요? 바로 이것이 당신이 지금까지 피하고 있던 끔찍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행동 뒤에는 당신이 마침내 멈추었을 때 일어날 일을 두려워하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부름마저 멈추면 어떨까요? 만약 부름이 표류하면 어떨까요?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러한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계속해서 베푸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것을 보장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당신의 본질보다 봉사를 더 가치 있게 여기도록 훈련할수록 당신의 본질은 점점 더 눈에 띄지 않게 되고 바로 그곳에서 영혼은 균열을 겪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에너지의 영역으로 옮겨봅시다. 당신이 감정노동을 정체성의 한 형태로 제공할 때 당신의 에너지장은 얇아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만 자신에게는 덜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대역폭을 조각조각 나눠줍니다. 여기서 답장하고 저기서 붙이고 어깨를 두드리고 부르고 구출하고 마침내 당신만의 주파수 신호가 희미하고 불안정해질 때까지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속에서 찾기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유용성이 당신의 화폐가 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필요에 쓸 돈이 더 이상 남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들었을 때 당신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깊이 혼자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실망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에게 가면을 사랑하도록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관대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실망할까봐 평범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당신이 베푼 것에서 특별하지 않다면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 잊혀질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유용성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사회적으로 가장 용인되는 자기 포기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그리고 윤기 덧붙일 말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페르소나와 과도하게 동일시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그림자는 더욱 커집니다. 지치고 화가 나고 쓰라리고 고갈된 당신의 부분들은 사라지지 않고 쌓이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결국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당신을 파괴하려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당신이 연기를 멈추면 무엇이 남을까요? 당신은 무한하지 않고 무한한 척하는 것은 영혼의 느린 죽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안목 속에서, 당신의 침묵 속에서, 당신의 부재 속에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당신의 모습만을 위해 나타나는 사람들은 당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쉴 때 함께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시 사랑을 안전하게 만들어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기 초대가 있습니다. 가면을 벗고 연기를 멈추고 누가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당신을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은 것을 보호하기 위해 애초에 얻을 필요가 없었던 당신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존재하는지 보세요. 당신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요구에 따라 접근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증명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온전히, 불완전하게, 그리고 거리낌 없이 존재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주는 것을 멈추더라도 위협받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존재하기 시작할 때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연결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가 아니라 공연이 마침내 끝났을 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에서 당신의 힘이 항상 시끄럽고 극적인 모습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힘은 억제되지 않은 반응, 사소한 논쟁, 가치 없는 자극, 그리고 감정적 과잉 자극이 천천히 흘러내리는 것을 통해 조용히 스며듭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정당하고 정당하며 즉각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눈치채지 못합니다. 당신은 온라인에서 몇 시간이고 논쟁하며 심지어 신경 쓰지도 않았던 요점을 옹호합니다. 당신은 전혀 듣지 않는 사람에게 5단락을 보냅니다. 당신은 일어나지도 않은 대결을 연습하며 잠에서 깨어나고 정고가 되면 가슴이 답답하고 머릿속이 멍해집니다. 그때 당신은 궁금해합니다. 왜 이렇게 무거운 기분일까? 왜 이렇게 녹초가 된 걸까? 답은 간단합니다. 모든 과잉 반응은 내면의 시스템에 정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윤근 소셜미디어가 모든 생각을 연기로 바꾸기 훨씬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신을 생각의 서류 보관함이 아니라 살아있는 흐름, 주의가 어디로 흘러가고 감정이 집중되고 힘이 어디로 새어나가고 머무는지 끊임없이 관리하는 에너지 시스템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멈춤 없이 성찰 없이 충동적으로 반응할 때 그 에너지는 당신의 고차원적 기능에서 다른 곳으로 분산됩니다. 당신은 신호 대신 소음을 만듭니다. 당신의 중심 대신 그림자의 힘을 실어줍니다. 반응성은 움직임처럼 느껴지지만 종종 멀미일 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옳더라도 여전히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논쟁에서 이기고 마지막 말을 하고 누군가의 논리를 무너뜨린 후에도 여전히 고갈되고 혼란스럽고 단절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쏟은 에너지는 투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인 지출이었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없다면 당신은 힘을 얻지 못합니다. 반응한다고 해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반응할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힘을 얻습니다. 바로 여기서 규율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화폐입니다. 감정이라는 단어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감정은 움직이는 에너지를 의미하며 모든 반응은 구매입니다. 당신은 더 깊은 자기 일치를 쌓거나 장기적인 피로감으로 일시적인 인정을 받는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감정적 규율은 차가움이 아니라 보존입니다. 당신의 친밀함이나 노력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신경계가 장악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갈등 욕구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대화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도발에 직면했을 때 침묵을 지키는 것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차피 상대방이 듣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싸움으로의 초대가 가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떤 초대는 대화로 위장한 함정이고 어떤 초대는 당신이 던지는 모든 빛을 삼켜버리는 공허함이며 바로 이 지점에서 그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반응을 피한다는 것은 진실을 억누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표현을 다듬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느끼되 선택적으로 전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 세계를 공적인 화폐로 만들지 않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모든 부분이 공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감정이 외면화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박수갈채나 반대 없이 고요함 속에서 목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적 주권의 본질입니다. 내면 세계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외부 세계가 더 이상 검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경제 속에 살고 있으며 주인은 반응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반응할수록, 더 많이 참여할수록, 더 많이 참여할수록 알고리즘에 의해, 이념에 의해, 감정적 타깃을 찾는 치유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더 많은 에너지가 수확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선택적이고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초점을 되찾고 반응성을 점검하고 불을 피우고 싶어 하는 곳에서 불을 끄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끊임없이 자극받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변형하고 변환하고 마치 당신의 진화가 그것에 달려있는 것처럼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극받은 직후의 찰나보다 더 결정적인 순간은 거의 없습니다. 말이 닿을 때, 어주는 표정, 몸짓, 침묵을 날카롭게 만들고 갑자기 당신의 온몸이 충격을 준비하고 당신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혈류가 급등하고 목이 조여오고 얼굴 뒤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멈출 수 없이 턱이 꽉 다물어진다. 그리고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들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나를 굴욕시키려 한다. 뭔가 말해야 한다. 스스로를 변호해야 한다. 그 내면의 격정은 약함이 아니라 과거이고 몸에 저장된 기억이다. 젊은 시절의 당신이 순식간에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이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위축되고 지워지고 작아질 거라고 깊이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빠르고 크고 날카롭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만 반사작용의 중력에 저항하기 위해 잠시 멈출 의지가 있다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반가소에는 위협이 아니다. 반가소에는 스승이다. 그것은 당신의 불안정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섬광이다.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그들이 스쳐 지나간 상처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딜 수 없는 인식에서 피하는 불편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내면에 미쳐 살펴보지 못한 취약성입니다. 칼 융은 이러한 내면의 분열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아를 온전히 깨닫는 길은 그림자와의 근본적인 대면을 요구한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정신에 숨겨진 부분입니다. 페르소나 아래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트리거는 그림자의 목소리입니다. 당신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버린 무언가가 여기 있으며 이제 그것을 되찾아야 할 때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논쟁 속에 머무르지 않고 당신 안에 머물러야만 가능합니다. 당신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경계가 멈추라고, 폭발하라고 또는 도망치라고 소리치는 동안 의식을 유지하는 훈련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모든 것을 느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상승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당신이 자신의 한계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하고 그것에 무너지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왜냐하면 지배는 반응의 부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반응에 얼마나 당신의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조상해, 조건화된, 유전된, 자동화된 것인지 판단할 만큼 충분한 자각으로 대처하는 능력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하고 당신의 몸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느낄 때 당신은 싸우는 대신 숨을 쉬고 관찰하고
그 에너지를 쏟아내지 않고 유지합니다. 마법에서 벗어난 모든 곳에서 당신은 더 이상 중심을 잡고 움직이는 순간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강박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것이 반응성과 주권의 차이입니다. 반응성은 반사입니다. 주권은 반응입니다. 하나는 생존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자제력입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평생 무력감, 버림받음, 무효와 배신을 피하며 살아온 바로 그 감정을 느껴야 합니다. 근본적인 상처가 무엇이든 반가소에는 그것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내버려 둔다면 반가소에는 당신을 지배할 것입니다. 하지만 수치심, 분노, 거부감과 함께 앉아 그것을 볼 만큼 충분히 오래 버티는 법을 배우면 그 힘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패턴의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목격자이자 용기이자 폭발하지 않고 그 에너지를 붙잡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무언가를 되찾습니다. 어떤 외부적인 인정도 당신에게 선택권을 줄 수 없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말할지 아니면 아예 말하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심을 지킬지 아니면 그 중심이 뺏기도록 내버려 둘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응보다는 일치를 이루며 행동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분명히 해두죠. 자극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자극이 당신의 현실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상처가 배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 만큼 충분히 자각하고 다시 조종관을 잡을 만큼 충분히 의식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노력은 갈등을 피하거나 치유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에 현존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모든 싸움에 맞설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도발의 에너지에 맞춰 행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행동입니다. 방어도 행동도 없습니다. 그저 고요함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고 이 사람이 그걸 결정할 수는 없어 라고 말하는 고요한 말입니다. 진정한 힘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진정한 힘은 꾸준하고 예전에 당신을 불안하게 했던 소음에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반가쇠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피가 아니라 진화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측정하고 싶다면 삶이 순탄할 때 어떤 기분인지 보지 마십시오. 도발을 받았을 때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 보십시오. 주권으로 가는 길은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소리치고 싶을 때 내쉬는 숨결로 불 속에 새겨집니다. 고요함. 당신이 지배할 수 있는 순간을 선택하고 당신 안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싶을 때 당신이 만들어내는 내면의 고요함. 이것이 당신이 자신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당신의 힘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그들은 당신을 전혀 보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은 가끔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들은 존재나 호기심이 아니라 투사에 의해 형성된 당신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그들의 이야기, 충족되지 않은 욕구, 그리고 기대로 위장한 숨겨진 두려움. 그리고 만약 당신이 평생 상냥하고 적응력이 뛰어나고 감정적으로 유창하게 살아왔다면 당신은 완벽한 스크린이 되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기도 전에 생존을 통해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굴복하도록 배웠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일찍부터 주변을 감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상하고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법, 말의 의미를 읽는 법, 실망에 앞서 나가는 법, 그들이 당신에게 원하는 존재가 되어 친밀감을 얻는 법,
그리고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퍼포먼스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한 그들의 투사와 상호작용할 때 그들은 당신의 존재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유용성, 즉 그들의 세계관을 확고히 해주는 당신의 이미지와 그들의 환상을 깨지 않는 당신의 모습과 그들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달래기 위해 당신을 투영한 원형과 관계를 맺습니다. 당신은 돕는 사람, 강인한 사람, 차분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 한 관계는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변화하는 순간 위로하는 대신 조용해지고 순응하는 대신 거절할 때 갑자기 에너지가 변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쉽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편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투사를 깨뜨렸고 당신의 수능이 인격으로 오해받는 시스템에서는 당신의 진실이 배신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통제의 균형을 위협하고 관계가 진정으로 상호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조건부였고 당신이 틀 안에 머물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융근 투사가 무의식적인 과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처, 이상화, 수치심을 남에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며 당신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이상화되는 것을 사랑받는 것으로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알매 기반하기 때문에 둘은 같지 않습니다. 투사는 욕구에 기반합니다. 하나는 해방시키고 다른 하나는 당신의 복종을 요구합니다. 투사의 위험은 단순히 오인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는 정신적 침식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단일 차원으로 축소될 때 당신은 다른 누군가의 감정 경제에서 상징, 역할, 기능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조작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그 역할에 머물 때 칭찬받고 자기 희생을 할 때 인정받고 침묵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순응하는 모습에 존경받지만 당신이 시간, 에너지 혹은 주체성을 되찾는 순간 한때 당신을 사랑했던 그 사람들은 차갑고 수동적이며 공격적이고 비판적이며 심지어 적대적으로 변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애정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들은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연기하도록 캐스팅된 배역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기 때문에 당신을 이기적이거나 변했거나 배은망덕하다고 낙인 찍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감지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소속감의 상실, 심지어 거짓된 소속감조차도 자아 상실보다 더 두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대본 속으로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감정적 고갈 후에 종종 당신은 무대를 떠나는 것보다 공연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때 가면이 벗겨집니다. 당신이 투사에서 벗어나 당신에 대한 생각만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알아볼 수 없게 되는 순간입니다. 물론 그들이 떠날 수도 있지만 그 외에도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투사가 무너지고 그와 함께 조종의 역학 또한 사라집니다. 조종에는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침묵이든 조건이든 당신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평화를 잃더라도 당신의 역할을 기꺼이 수행하려는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역할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예측 불가능해집니다. 불안정한 방식이 아니라 주권적인 방식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렌즈를 통해 읽을 수 없습니다. 죄책감으로 형상화될 수 없고 압박감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버전의 당신은 자동적으로 얘라고 말하지 않고 소속감을 위해 경계를 바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버전은
애초에 당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지만 그 혼란은 신성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온전하고 다차원적이며 감정적으로 정직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으며 더 이상 소화하기 위해 왜곡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항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당신은 해석받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목격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며 목격할 수 없는 사람들, 당신과 연결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코 당신과 연결되지 않았고 단지 자신의 투사에 연결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역할은 내려놓으세요. 박수갈채는 사라지게 두세요. 오직 다른 사람들의 위안을 위해 존재했던 당신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더 조용하고 진실되고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가 나타나게 두세요. 더 이상 자신을 지우는 데 관여하지 않는 당신. 더 이상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신. 존경받기보다는 진실된 자신을 추구하는 당신. 자유로운 당신. 자각을 통해 선택한 침묵은 후퇴가 아닙니다. 그것은 회복입니다. 윤근 타인에 대해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갈등이 같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갈등이 당신의 성장이 아닌 반응성을 자극하도록 설계되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누군가 비판, 왜곡 또는 성과를 통해 당신을 낚으려 할 때 그들은 종종 당신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투사한 이미지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당신이 자각하지 못한 채 반응한다면 당신은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당신에게 부여한 바로 그 역할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함정입니다. 침묵은 그 마법을 깨고 고리를 무너뜨립니다. 그것은 보복이 아닌 부재, 즉 반응이 존재했던 에너지의 공허함으로 조종의 역동성에 맞선다. 그리고 그 부재는 투사를 그 자체의 무게에 무너뜨린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참여 없이 통제하려는 자들에게 침묵이 그토록 위협적인 이유다. 그들의 이야기에는 공동 저자가 없다. 그들의 전략에는 목표가 없다. 그들의 투세는 닻이 없다. 당신의 버튼이 눌리는 동안 침묵 속에 서 있는 것은 영적인 우회가 아니다. 그것은 심리적 통달이다. 그것은 융기 온전해지는 과정에 대해 사용한 용어인 움직이는 개성화이다. 그것은 당신이 타인이 강요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단지 이야기가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반응으로 무너지고 싶은 충동에 저항해야 함을 요구한다. 그리고 물론 침묵은 오해받을 수도 있다. 당신은 차갑다, 냉담하다, 회피적이라고 불릴 수도 있다. 그들이 당신의 명료함을 오해하게 두자. 그것 또한 그들의 패턴의 일부다. 당신은 그들의 불편함에 의해 변형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말하는 데서가 아니라 명확하게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가만히 있는 데서 특별한 힘이 나온다. 명료한 침묵은 물러섬이나 패배의 침묵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자의 침묵, 더 이상 방어하거나 바로잡거나 행동하려 서두르지 않는 마음의 침묵입니다. 모든 순간이 명확하게 표현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의 침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촉발과 반응 사이의 공간에서 관찰을 요구합니다. 드물게 명확한 순간이 있지만 그것을 주장할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멈출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너무 빨리 말하면 그 순간의 미묘한 구조를 놓치게 됩니다. 상대방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 거의 말할 뻔했지만 하지 않은 단어를 놓치게 됩니다. 말과 행동 사이의 모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습관적인 반응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침묵을 지킬 때 전체적인 그림, 몸짓 뒤에 숨겨진 의도, 사과 뒤에 숨겨진 패턴, 그리고 걱정으로 위장한 조작의 메아리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개성화의 시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타인의 투사로부터 자신의 인식을 분리해내고 자신의 본질과 조건을 구분하고 타인이 만들어낸 페르소나에서 벗어나 태어날 때부터 밝혀야 할 자아가 되는 능력입니다. 끊임없이 말할 때, 특히 감정적으로 고조되는 순간에는 존재 자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그래밍된 방식, 어린 시절의 반사작용, 트라우마 논리, 누군가 당신에게 훈련시켜준 원형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그 고리를 끊습니다. 침묵은 당신을 참여자에서 목격자로 변화시키고 가장 순수한 형태의 목격은 해방의 시작입니다. 관찰한다는 것은 당신이 결코 관리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통제하려고 애쓰며 소모했던 에너지를 되찾는 것입니다. 감정의 흐름에서 벗어나 그것을 해독하고 명확하고 차분하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가 아니라 여기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항상 더 깊은 역동성, 더 깊은 진실이 존재하며 그 대부분은 평범한 시야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볼 만큼 충분히 조용하다면 반응을 멈추는 순간 누군가의 이야기가 얼마나 자주 당신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심한 말이 어떻게 실제로는 감정의 시험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순진한 질문이 어떻게 통제의 패턴을 감추는지. 침묵은 당신의 관점이 됩니다. 성과와 고통의 안개 위로 솟아오른 플랫폼. 이것은 우월함이 아니라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더 이상 거짓을 가로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거짓이 스스로 드러나도록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고요함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전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비난하고 문장을 너무 길게 늘어뜨리고 너무 빨리 정당화에 손을 대지만 당신은 더 이상 교류에 얽매이지 않고 마침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단순히 외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내면으로 향합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불안한 틱, 호감받고 싶은 충동, 오해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과도하게 설명하려는 경향을 알아차립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자주 존재만으로 강화할 수 있는 경계를 방어하는데 사용되었는지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명료한 침묵의 역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적을수록 당신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반응보다 관찰을 선택하는 것은 당신의 속도를 되찾고 감정의 포로에서 벗어나 당신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당신은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대화에서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대화에서 연기하는 것을 멈추면 됩니다. 이야기를 고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 이야기를 지탱하던 에너지를 거두면 됩니다. 명료한 침묵은 1000번의 반박보다 더 많은 것을 침묵으로 말하려는 거짓말에 더 이상 힘을 실어주지 않는 행위입니다. 반사적으로 말을 하면 진실은 절박함에 의해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하기 전에 자신의 말이나 말을 삼가려는 선택이 정확함, 무게, 그리고 방향을 지니고 있음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정신적 경제, 감정적 훈련, 미묘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힘의 시작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힘이 아니라 애초에 당신의 관심을 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다시는 당신 자신으로부터 끌려나가지 않을 힘입니다. 침묵은 당신에게 명료함을 제공하며 온전히 구현된 명료함은 힘과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항상 힘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특히 진정으로 듣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의 말이 들릴 때 지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공유하는 것이 항상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명확하게 설명하면 이해받을 수 있고, 진심을 담아 말하면 다른 사람들도 배려심 있게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당신이 드러내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거나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사람들에게 당신의 진실을 털어놓으면 이전보다 더 큰 오해와 좌절, 그리고 외로움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욕구, 경계, 여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당신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당신 자신의 일부를 내놓는 것이며, 여기에는 감정적 에너지, 정신적 명료함, 그리고 취약함이라는 대가가 따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당신의 목소리를 중요한 곳에 투자하고 있는지 아니면 낭비하고 있는지입니다. 칼 융은 당신을 자신의 투사, 즉 의미로만 보는 사람들과 당신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을 진정으로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 가정, 기대라는 필터를 통해 경청합니다. 누군가 당신이 누구인지 이미 결정해 놓았을 때 당신의 가장 분명한 말조차도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당신의 의미를 왜곡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는 것은 소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해를 만회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당신의 결정을 단계적으로 분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의 경계를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혼란에서 이득을 얻는 사람에게 당신의 평화를 옹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실을 선택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말해야 할지, 언제 명확함과 침묵을 유지해야 할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대화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청취자가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순간이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성숙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진실을 사랑으로 요구하고 통제불능으로 끌어내려지는 순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자주 과도하게 설명합니까? 그저 들어주기 위해 얼마나 빨리 경계를 느슨하게 합니까? 당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얼마나 기진맥진합니까? 바로 여기에 변화가 있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말을 덜 하십시오. 당신이 있는 곳에서는 깊이 있게 말하십시오. 침묵을 필터로 삼으십시오. 말할 필요 없는 말은 당신의 존재를 통해 전달하십시오. 그리고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진실을 이해하기 위해 연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목소리를 결코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것을 멈추면 당신은 더 이상 강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현명해지고 자신의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경계를 아는 것과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은 다릅니다. 자신의 패턴을 이해하는 것과 그 패턴을 바꾸는 것은 다릅니다. 자각은 필수적이지만 행동 없이는 성장을 지연시키는 또 다른 방법이 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연구하면서도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동하기보다는 머릿속에 머물러 분석하기 쉽습니다. 스스로에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행동이 변화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칼 융은 자각이 책임감과 만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통찰력이 이론적인 것을 벗어나 삶의 방식을 형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두려움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거절해야 합니다. 당신의 평화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화가 울리도록 내버려 두세요. 절대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결정을 설명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규율은 과거의 당신과 미래의 당신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심지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여전히 과거의 패턴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출 때마다 행동보다는 존재감을, 사과보다는 침묵을 선택하세요. 당신은 행동 그 이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존감을 되찾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당신의 진실은 더 이상 논의가 필요 없고 더 구체적으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안전한 것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행동 없는 성찰은 회피일 뿐입니다. 변화 없는 명확함은 또 다른 감옥일 뿐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경계를 지키세요. 침묵이 말하게 하세요. 전화가 울리게 하세요. 그때야 치유는 더 이상 개념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혼자 있는 것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가치를 관계, 역할 또는 타인의 삶에서 차지하는 공간에만 묶어두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독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주변에 둘러싸여 있거나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실패했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고독이 처벌이 아니라 중요한 무언가의 시작이라면 어떨까요? 인생에서 자신의 성과에 지쳐가는 순간이 옵니다. 거절하고 싶을 때 예라고 말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도 모습을 드러내고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고 심지어 평화를 잃더라도 그저 따라갑니다. 그리고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기에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의 내 모습이 어떤 것인지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신성한 고립이 시작됩니다. 사람들과 단절하거나 벽을 쌓는 것과 같은 고립이 아니라 모든 소음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요함이 무겁고 낯설고 외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고요함을 유지하세요. 그 불편함 아래에는 진귀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당신의 진정한 자아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우리 모두가 페르소나라고 부르는 가면을 쓴다고 했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면을 너무 오래 쓰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잊어버립니다. 다시 자신을 찾으려면 군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영원히는 아니지만 당신의 어떤 부분이 인정, 두려움 또는 습관에 의해 형성되었는지 알아차릴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말입니다. 신성한 고립은 바로 그러한 멈춤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멈추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당신이 아닌 순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당신은 당신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의무감보다 휴식을 선택합니다. 죄책감 없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침묵 속에 앉아 외롭지 않고 평화롭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강력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가 아닌 당신의 진실을 중심으로 삶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는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공허함을 남기는 친밀함을 쫓는 것을 멈춥니다. 비록 조용하고 작더라도 정직하게 느껴지는 것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신성한 고립은 당신을 단절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당신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멀어지는 것이 거부가 아닙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되찾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고 일단 돌아오면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을 찾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디에나 자신을 지니고 다닙니다. 놓아주는 것은 슬픔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때로는 상실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아름다운 것에 대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느리고 미묘하게 당신을 무너뜨리던 무언가로부터 조용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거리를 둘 때 우리의 첫 번째 본능은 종종 죄책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불공평한지, 너무 예민한지, 너무 차가운지 자문합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자문해 보세요. 그 사람을 슬퍼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이 당신 삶에 가져온 혼란에서 마침내 벗어나고 있는 건가요? 모든 관계가 영양분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지치고 방향을 잃고 심지어 중독되기까지 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감정에 책임감을 느낍니다. 마치 줄타기를 하듯 그 사람의 기분을 조절합니다. 대화는 명확하기보다는 혼란스럽습니다. 그 강렬함을 깊이로 착각하기 쉽지만 감정적 혼란은 친밀함이 아닙니다. 친밀함이라는 가면을 쓴 불안정함이며 그것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당신이 차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은 명확해집니다. 그 무게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 당신을 항상 폭풍 속으로 끌어들였던 그 사람과 거리를 둔 후에는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극적인 평화가 아닌 조용한 평화 말입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화 연습도 멈추고 당신이 짊어질 수 없었던 것을 고치려고 애쓰는 것도 멈춥니다. 그때야 진실이 드러납니다. 이럴까봐 두려워했던 것이 사실은 당신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칼 융은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적 혼돈 말입니다. 통제하지 않으면 정상이라고 부르는 패턴이 되지만 일단 한 걸음 물러나면 됩니다. 스스로에게 공간을 주면 그것이 진짜 무엇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순환이지 연결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거리를 둔다고 해서 신경 쓰는 것을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받은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쌓는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 명확성, 성장을 지켜주는 경계 말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소중한 무언가가 끝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끝나는 것은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고통 속에 머물러야 한다고 믿었던 당신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힘입니다. 신경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당신은 다시 자신을 믿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는 더 고요해지고 마음은 더 안정되고 마음은 더 가벼워집니다. 때때로 상실처럼 느껴지는 것은 단지 명확성일 뿐이며 혼돈이 있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당신을 고갈시키는 것에 에너지를 쏟는 것을 멈추면 무언가가 변화합니다. 시끄럽지도 극적이지도 않지만 부인할 수 없는 조용한 힘이 돌아옵니다. 그것은 당신의 걸음걸이, 말투, 허락 없이 자신만의 공간을 유지하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이것은 자아의 재탄생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자아가 아닙니다. 받아들여지기 위해 연기한 자아가 아니라 그 모든 것 아래에서 온전하게 기다려온 자아입니다.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정직함.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더함으로써 이 자아를 찾지 않습니다. 뺄 때,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것에서 에너지를 뺏어냄으로써 잘못된 판단에서 주의를 거두고 죽은 것들을 죽게 내버려 둠으로써 이 자아를 찾습니다. 재탄생은 당신이 안주하는 것을 멈출 때 시작됩니다. 관계나 직업뿐 아니라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 무례함을 참는 방식에서도 말입니다. 그리고 아픔에 익숙해져서 아픈 것들을 용서하는 방식에서도 말입니다. 당신은 삶의 많은 부분이 위장된 두려움, 너무 많은 것을 얻고 충분히 오해받지 못하고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채우는 것을 멈추면 행동이나 설명을 쫓지 않는 또 다른 자아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칼 융은 이를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음이 거쳤을 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당신의 가장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자아는 행동하기 위해 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담을 수 없는 방 안에서 위축되지 않습니다. 고독은 처벌이 아니라 준비이며 경계는 장벽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계는 새로운 정체성을 위한 산도입니다. 그리고 물론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어야 했는지, 당신이 맡았던 역할에 대한 슬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더 작게 만들었던 세월에 대한 슬픔입니다. 하지만 해방이 완료되면 신성한 무언가가 솟아오릅니다. 인정이 아닌 온전함에 뿌리를 둔 당신의 모습입니다. 대처하는 대신 창조하기 시작하고, 구걸하는 대신 끌어당기기 시작하고, 설명하는 대신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주파수와 공명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더 이상 신호를 숨기지 않기 때문에 당신을 찾습니다. 진실은 재생이 항상 돌파구처럼 느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요함, 허물어짐, 마침내 더 이상 이걸 원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더 나은 무언가가 그 공간을 채울 것이라고 믿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곳에 에너지를 주는 것을 멈추면 당신은 힘을 되찾는 데 그치지 않고 치유와 명확성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실제로 맞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항상 만나기로 했던 바로 그 자아입니다. 더 나은 버전이 아니라 진짜 자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주하기를 멈췄으니 마침내 당신은 그들처럼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 안의 깊은 곳에 울려 퍼졌다면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더 이상 안주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당신의 귀환의 시작이 되게 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채널의 중요한 일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무슨 댓글을 달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100이라고 입력하세요.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 유익한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